무설탕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걸까요? 설탕을 줄이려다 뇌졸중 위험을 높일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인공감미료 에리스리톨이 뇌혈관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달콤함은 그대로지만 우리 몸은 그 달콤함을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 요약.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건강한 선택이라 믿고 있는 무설탕 음료와 음식 속 인공감미료, 그 중에서도 특히 에리스리톨이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어떤 분들이 주의해야 하는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 한의원 상담 받듯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인의 매일 건강입니다. 요즘 무설탕 간식, 제로콜라, 심지어는 무설탕 소주까지 정말 많죠. 당을 줄이는 게 건강에 좋다는 건 이제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요. 하지만 최근 연구에서 이 무설탕 속에 들어간 에리스리톨이 뇌졸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 에리스리톨이라는 성분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1. 달지만 제로 칼로리. 에리스리톨은 누구인가요? 에리스리톨은 설탕보다 칼로리가 거의 없고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당뇨병 환자에게도 비교적 안전하다고 알려진 인공감미료입니다. 2001년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승인을 받은 성분으로 설탕의 약 80% 수준의 단맛을 내면서도 칼로리는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이런 특성 덕분에 체중을 관리하려는 분들, 혹은 당 섭취를 줄이고자 하는 분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로 자리 잡아왔죠. 게다가 에리스리톨은 대부분 소장에서 흡수된 후 대사되지 않고 소변으로 배출된다고 알려져 있어 몸에 남지 않는 감미료라는 인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감미료보다 더 안전하다고 믿는 분들도 많으셨을 거예요. 궁금해하실 부분, 그렇다면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최근 미국 콜로라도 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에리스리톨이 단순히 우리 몸을 지나가는 것만이 아니라 혈관 내부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관찰됐습니다. 특히 인공감미료에 대한 기존의 긍정적인 시각의 경고등을 켜는 연구였죠. 실험실 환경에서 사람의 뇌혈관 세포를 에리스리톨에 노출시킨 결과 혈관을 이완시키는 역할을 하는 산화질소가 줄어들고 반대로 혈관을 수축시키는 단백질은 증가하는 변화를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혈관은 긴장된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혈액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뇌졸중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점은 이런 변화가 단순히 극단적인 고용량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무설탕 음료 한 캔을 마셨을 때의 수준에서도 관찰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말은 곧 단기간이나 적은 양만으로도 우리 몸속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게다가 이 연구는 단순히 혈관 수축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혈전을 용이하는 자연스러운 기능이 둔화되고 활성산소 발생도 증가하면서 노화와 염증 반응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지금까지는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에리스리톨조차 중장년층과 같이 혈관 건강이 예민한 분들에게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성분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2. 뇌졸중 위험 높이는 에리스리톨의 작용. 미국 콜로라도대 연구진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무설탕 음료 수준의 에리스리톨 농도가 실제 뇌혈관 세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험했습니다. 단순히 고용량이 아닌 현실적인 섭취량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결과는 더욱 주목할 만합니다. 그 결과는 생각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먼저 뇌혈관을 확장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화질소의 생성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부드럽게 넓혀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성분인데요. 이 물질이 줄어들면 혈관이 수축 상태로 유지되면서 혈압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혈관을 수축시키는 작용을 하는 엔도텔린 1이라는 단백질은 증가했습니다. 이 두 가지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면 혈관은 더 쉽게 수축하고 탄력을 잃어 혈류가 원활하지 못한 상태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특히 뇌혈관처럼 예민하고 가느다란 혈관에서는 이런 변화가 더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혈관에 생긴 미세한 혈전을 녹이는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반응, 즉 혈전용의 작용도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 혈전이 생기기 쉬운 환경이 조성된 데다 생긴 혈전을 처리하는 능력도 떨어졌다는 겁니다. 여기에 노화와 염증 반응에 관여하는 활성산소 생성까지 증가하면서 뇌혈관 건강은 물론 전반적인 혈관계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이렇게 섭취량이 적은 수준에서도 이런 변화가 생긴다면 평소 무설탕 음료를 자주 마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구진은 아직 인체 대상의 대규모 임상 결과는 부족하다고 밝혔지만 세포 수준에서 이렇게 민감한 반응이 관찰되었다는 것은 분명 신중히 받아들여야 할 신호라고 강조합니다. 특히 중장년층처럼 혈압, 혈당, 혈관 건강에 민감한 분들이라면 더더욱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3. 하루 한 캔 정도도 위험할 수 있을까? 궁금해하실 부분, 그럼 에리스리톨을 얼마나 먹어야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하루 한 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번 연구 결과는 이 질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미국 콜로라도대 연구진은 실제 시중에서 판매되는 무설탕 음료나 저탄수화물 식품에 포함된 일상적인 섭취량을 기준으로 뇌혈관 세포를 단 3시간 노출시킨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혈관을 수축시키는 엔도텔린 1 증가, 산화질소 감소, 혈전 용해 저하, 활성산소 증가 같은 변화가 눈에 띄게 발생했습니다. 이 말은 곧 단 한 번의 노출이더라도 세포 수준에서는 민감한 반응이 시작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적당히 먹으면 괜찮겠지라는 말이 반드시 통하는 것 아니라는 거죠. 특히 이런 음료나 식품을 매일 혹은 습관적으로 드시는 분이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장은 증상이 없더라도 혈관 내 환경이 서서히 나빠질 수 있고 중장년층처럼 혈압과 혈관 건강이 민감한 시기에는 작은 변화도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그렇다면 에리스리톨 함량이 낮은 제품은 괜찮을까요? 일부 제품에는 아주 소량만 함유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하루 동안 접하는 식품은 음료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요거트, 저탄수 과자, 다이어트 음료, 심지어 최근엔 무설탕 소주에도 들어가다 보니 하루 전체 섭취량을 합치면 생각보다 많아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에리스리톨은 단맛이 강하지 않아 여러 감미료와 섞어 쓰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품 하나만 보고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단지 한 캔 정도는 괜찮을까? 가 아니라 나는 평소에 이런 제품을 얼마나 자주, 어떻게 먹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4. 무설탕 소주, 제로 음료, 어떻게 봐야 할까요? 최근엔 소주에도 무설탕 제품이 출시되면서 마치 건강을 위한 똑똑한 선택처럼 여겨지곤 합니다. 제로 칼로리, 무설탕, 당뇨 걱정 없는 단맛. 이런 문구를 보면 당연히 안심하고 손이 가게 되죠. 하지만 건강을 생각해서 일부러 고른 무설탕 제품 안에 오히려 혈관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인공감미료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특히 뇌혈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최근 연구 결과를 고려하면 무설탕이니까 괜찮다는 인식 자체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무설탕 소주나 제로 음료처럼 음료류에 들어가는 에리스리톨은 단지 설탕을 대체하는 역할을 넘어서서 우리 몸속에서 생리적 변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뇌혈관을 수축시키고 산화 스트레스를 높이며 혈전 용해 기능까지 약화시키는 작용이 관찰되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저탄수화물 식단이나 당 제한 식단을 하시는 분들은 어떡하죠? 사실 이 분야에서 에리스리톨은 꽤나 자주 사용됩니다. 혈당을 올리지 않으니 착한 감미료처럼 여겨졌고 건강 간식, 다이어트 디저트, 심지어 단백질 바나 영양 쉐이크에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먹지 말아야 할까요? 그보다는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섭취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가끔 소량 사용하는 정도라면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문제는 이런 제품들을 하루에 여러 번 습관적으로 먹고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특히 40대 이후부터는 혈압이나 혈관 탄력, 뇌혈류에 민감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같은 양을 먹더라도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실제로 하루에 섭취하는 에리스리톨의 양은 하나의 제품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무설탕 소주 한 잔, 제로 콜라 한 캔, 다이어트 초콜릿 한 조각, 이렇게 하루가 지나면 어느새 꽤 많은 양이 누적돼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뭘 마셔야 할까요? 궁금해하실 부분, 그럼 우리는 도대체 뭘 마셔야 할까요? 건강을 생각한다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안전한 선택은 역시 물입니다. 물은 우리 몸의 순환을 돕고 노폐물 배출은 물론 세포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물이 너무 밍밍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럴 땐 조금의 아이디어만 더해도 훨씬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레몬이나 라임, 오이, 바질 잎 등을 넣은 천연 디톡스 워터는 맛을 더하면서도 인공감미료나 첨가물 걱정 없이 마실 수 있는 훌륭한 대안입니다. 여름철엔 냉장고에 미리 우려둔 보리차나 옥수수 수염차도 속을 편안하게 해주고 혈당이나 혈압에도 부담이 없어 중장년층에게 특히 잘 맞는 음료입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달콤한 게 당길 땐 정말 참아야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이 완전히 나쁘다기보다는 문제는 과하게 섭취하거나 정제된 당을 인공적으로 먹을 때입니다. 그래서 달콤한 맛이 당길 땐 제철 과일을 이용해 직접 갈아 만든 주스나 조금의 꿀을 더한 생강차, 대추차처럼 전통 방식의 음료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중요한 건 되도록 조금 달게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죠. 최근엔 인공감미료 대신 로우암과나 스테비아처럼 식물 유래 감미료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역시 장기적으로 얼마나 안전한지는 연구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되도록 자연 그대로의 재료로 직접 만든 음료를 권해드립니다. 6. 인공감미료, 어디까지 괜찮을까? 모든 인공감미료가 건강에 해롭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일부 감미료는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아 당뇨 환자나 체중 조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에리스리톨 연구처럼 지금까지는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성분조차 새로운 실험과 방식에 따라 그 안전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과거에 통용되던 무해하다는 전제가 이제는 무조건적인 믿음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그렇다면 모든 인공감미료를 피해야 할까요? 완전히 배제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속적이고 무의식적인 과잉 섭취에 있다는 점입니다. 요즘엔 건강을 표방한 제품이라 해도 무설탕이나 제로 칼로리라는 문구 아래 감미료가 다양하게 첨가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심코 마시는 음료 한 병, 다이어트용 스낵 하나에도 감미료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은 나이가 들면서 혈관이 점점 탄력을 잃고 뇌연료 조절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작은 자극에도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성분 표시를 꼼꼼히 살피는 습관은 건강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기본이 됩니다. 제품 뒷면의 성분표에 에리스리톨, 수크랄로스, 아스파탐, 아세설팜칼륨 같은 명칭이 있다면 일단 양을 살펴보고 비슷한 제품 중에서도 감미료가 덜 들어간 것을 고르거나 가능하다면 아예 자연재료로 만든 음료나 간식으로 대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뇌 건강,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훨씬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결론 및 실천 팁. 오늘 내용을 정리해드리면 인공감미료 특히 에리스리톨은 장기적으로 뇌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며 뇌졸중이나 혈전 관련 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장년층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설탕이라 건강에 더 좋을 거라 생각하고 드셨던 분들, 앞으로는 그 안에 어떤 감미료가 들어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 물이나 전통차 같은 대한 음료도 함께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연에 가까운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고 몸에 좋다는 유행도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일반인의 매일 건강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선택을 위한 믿을 수 있는 정보, 한의원에 온 듯한 편안한 상담으로 전해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주변 분들과도 꼭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